안녕하세요. 잔디 금잔디 부동산이에요. 오늘은 담배 판매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말고 안 피우시는 분들은 이 담배는 편의점 가면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담배 판매권에 대해서는 담배는 아무 곳에서나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담배를 팔 수 있는지, 담배 판매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담배를 팔기 위해서는 담배 판매권이라는 걸 얻어야 되고요. 담배를 파는 가게를 담배 소매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지자체로부터 담배를 소매로 팔 수 있는 그 소매인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걸 뜻해요. 현장에서는 담배 판매권, 담배표, 담배포라를 얻었다고 하죠. 그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담배 사업법에 의해서 신규로 지정을 받거나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신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일단 영업장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임대차를 했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영업장은 준공된 건물이어야 하고요. 위반 건축물은 안 돼요. 그리고 뭐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 뭐 병원이나 의원, 약국은 안 되고요. 청소년이 이용하는 PC방, 오락실, 만화방도 안 돼요. 그리고 뭐 밤에 야간 업소인 술집 안 되고요. 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허가 받는 식당, 카페, 제과점 이런 것들도 안 돼요. 거기에서는 담배를 못 팔아요. 그리고 또한 거리가 제한이 있어요. 여기에서 담배를 파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가게를 얻어가지고 와서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도시는 50m고 비도시는 100m 정도 거리를 떼어야 되는데, 서울시는 100m를 떼야 돼요. 지금부터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제가 말을 할게요. 이 100m를 뛸 때는 어떻게 뛰냐면, 담배 파는 그 가게가 A가 있으면 A 가게 끝에서부터 B 가게 처음 시작하는 이 첫 거기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 거리도 직선거리가 아닌, 만약에 어떤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있으면 그 보행거리 100m예요. 그리고 어떤 건물 안에 상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 한 가게에서 담배를 팔면 그 건물을 그 건물의 끝선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담배를 파는 가게 끝선부터 거리를 재야 돼요.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가 아니고 그 담배를 파는 가게의 끝선부터, 예를 들면 A 건물 안에 A 담배 가게의 끝선부터 B 건물 안에 B 담배 가게 이 처음 시작하는 그 선까지, 그쪽까지 보행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근데 거리 제한에 예외가 있어요. 거리를 안 재도 되는 곳이 있어요. 이 왕복 4차선 도로 바로 맞은편에 담배를 팔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다, 그러면 또 거리를 재야 돼요. 100m를 뛰어야 돼요. 횡단보도가 없을 때 왕복 4차선 이상의 거리에서는 담배를 팔 수 있어요. 그리고 100m가 안 돼도 지하에 담배를 팔고 있는데 지상에서 담배를 팔 수 있어요. 거리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6층 이상의 건물 안에서는 거리 제한 없이 담배 가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의 어떤 큰 무슨 주상복합 건물 같은 데 가보면 1층에 담배 가게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6층 이상의 건물이며 2000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담배를 파는 소매인은 일반 소매인과 구내 소매인으로 나눠져요. 일반 소매인은 그냥 작은 가게에서 담배를 파는 소매인이고요. 구내 소매인은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물 그 내 장소에서 이 건축물의 구조나 상주 인원, 이용 인원들을 파악해가지고 소매인간 영업소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이 소매인을 구내 소매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소매인들은 담배 진열장이나 그다음에 담배 표시 있는 그런 표지판을 시설물 외부에 설치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한 그 큰 건물 2000제곱미터 이상 6층 이상 건물에 담배 가게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는 밖에 담배 표시를 하면 안 돼요. 안에는 해도 되지만. 그러면 군의 소매인을 지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군의 소매인, 역이나 공항 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안에 있는 담배 가게는 군의 소매인으로 지정이 되죠. 공공기관이나 공장, 군부대, 운동 경기장 등의 시설, 아까 말한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주로 주상복합에 많고요. 유원지나 공원 중에서도 특히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는 시설에서 또 구매 소매인 지정이 돼요. 그리고 백화점, 쇼핑센터 등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다른 그런 대규모 점포에도 지정이 되고요. 종합 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 주로 우리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익스프레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구내 소매인 지정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새로 신청해서 신규로 받는 방법이고,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 사업장을 폐지를 해요. 그러면 담배 소매인
폐지를 하면 이 사업장 세무서에 가서 하죠. 그러면 세무서는 구청에 연락해요. 그럼 구청은 담배 판매권을 회수를 합니다. 이 회수된 담배 판매권을 또 누구한테인가 지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제도라는 게 있어서 구청이나 관보 홈페이지에 마감일을 정해두고 7일 동안 공고를 해요. 그때 지정된 날에 추첨을 통해서 담배 소매인이 지정이 됩니다. 이때 만약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가 있으면 이들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이들 중에서 추첨을 해요. 이 담배 소매인이 지정 신청 공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일단 폐업 신고를 할 때, 그리고 신축된 상가에서 소매인 지정을 여러 명이서 했을 때,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이럴 때는 이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폐업 신고나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 취소가 돼요. 이렇게 담배 판매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왜 이렇게 슈퍼나 편의점 이런 데서 담배 판매권을 가져오려고 할까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담배를 사기 위해서 그 가게로 사람들이 와요. 즉 유인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담배를 사기 위해서 담배만 사고 갈까요? 음료수도 사고, 그 다음에 뭐 과자도 하나 사고. 이래서 그 유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담배 판매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유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면, 담배 판매하는 거, 현금 지급기도. 사실 그 편의점 점주가 자신의 돈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찾으러 왔다가 또 뭐 하나 사 먹고 갈 거잖아요. 그리고 택배 서비스도 사실은 유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거고요. 세탁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방문하여 그 가게 상품의 소비를 더 높이려고 이런 담배 판매권을 판매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담배를 아까 영업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상가를 계약을 하려는데 담배 판매권을 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먼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담배 판매권 지정이 못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특약을 써주셔야 되죠. 이 양수인을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이 되지 못하면 양도인 값과 양수인을 쌍방 사이에 주고받기로 한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특약을 쓰면 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담배 판매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빠이빠이.